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1992년이었죠.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이 내세운 이 슬로건. 이 슬로건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이게 이 당시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이 걸프전 승리로 89% 지지율을 자랑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이게 아들 부시가 아니라 아버지 부시였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젊은 클린턴이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슬로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 대선 TV 토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실시간 동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왜 봤느냐? 바이든과의 TV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완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해리스가 능그렁이 트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기 때문이죠. 왜냐면 해리스가 검사이긴 하지만 토론에는 약하다. 이런 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신 분들, 다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TV 토론은 해리스가 잘했네. 해리스 승리였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리스가 도발하자 트럼프가 여러 번 고성 질르는 장면이 이게 생생히 찍혔거든요. 아니 다들 아시다시피 이 토론에서는 소리를 높이는 자, 고함을 지르는 자가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덕분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끼를 물어버렸네. 이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넙죽넙죽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표정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표정에서도 해리스가 이겼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해리스는 토론 내내 다양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발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제스처까지 보여줘서 트럼프 발언의 극단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해리스에 대해 이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여기에다 아무 말 대잔치로 논리를 파괴하는 식의 트럼프식 어법이 해리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트럼프의 황당한 주장에 바이든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나가 떨어졌었잖아요. 하지만 해리스는 끄떡 안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매우 데뷔를 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깐깐한 사회자들이 실시간 팩트 체킹을 하는 바람에 아니면 말고식의 트럼프 거짓 주장이 들통난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토론회 중에 해리스와 트럼프 발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팩트 체크가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중 거짓이나 과장으로 판정된 게 무려 29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리스는 겨우 2개만 거짓 판정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밈까지 만들어져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바이든의 약점으로 꼽혔던 게 있죠. 바로 너무 늙었다. 나이 아닙니까? 나이. 지난 6월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노쇠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멸했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바이든으로 안 되겠네. 그래서 바이든이 실제로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트럼프가 바이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리스와 한 화면에 잡힌 트럼프의 얼굴, 이게 얼굴이 비교되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아이고, 트럼프 왜 이렇게 늙었어? 이 바이든과 있을 때는 트럼프가 젊어 보였는데 이 해리스 옆에 있는 트럼프 얼굴은 너무나 늙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거죠. 시청자들의 분석도 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토론 직후 CNN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요. TV 토론을 직접 봤다라고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63%가요. 해리스가 잘했네.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겼는데? 라고 꼽은 사람은 37%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스위프트 이코노믹스. 이 용어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원래부터 바이든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TV 토론을 보고 해리스 지지를 결심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스위프트는요, 인스타 팔로우 숫자만 2억 8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 스위프트의 지지 해리스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TV 토론도 잘했고, 시청자들도 이겼다고 하고, 스위프트까지 지지를 선언했으니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이 CNN마저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의 발언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리스의 전략이 잘 먹혀들었지만 토론의 승리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실제로 정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실시간으로 누가 이길지 돈을 직접 거는 데예요.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돈까지 걸었으니까요. 근데 이 폴리마켓의 토론회 이후 변화를 보니까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3%포인트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대신 3%포인트가 내려갔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해리스가 이기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당선 가능성은 49대 49. 동률이라는 거예요, 동률. 대선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차 TV 토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리슨요, 이번 토론이 끝난 직후 10월에 한 차례 더 TV 토론하자. 1차에서 이겼으니 한 번 더 하고 싶겠죠.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요, 트럼프는요, 아이고, 1차에서도 자기가 이겼대요. 이미 승리했다며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선 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래서 2차 TV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선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TV 토론에서도 가장 큰 공방이 이루어진 게 역시나 맨 처음 얘기했던 거, 문제는 역시 경제야. 경제였거든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리스가 경제를 파괴했다.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으니까요. 이 해리스가 경제를 파괴했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에너지 값이 급등할 것이다. 아이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해리스 당선되면 전기료 엄청나게 오를 텐데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자 해리스는요. 트럼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남겼다. 트럼프 집권기에 이랬다는 거죠.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을 물려줬다. 이거는 코로나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리스는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4년 전처럼 자신의 친구들인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 것이다. 이 부자 감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조 달러의 미국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 트럼프는요, 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관세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미국은 지난 75년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다시 찾아왔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2차 TV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결국 대선 때까지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
이거에 따라 예선 결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요, 요게 재밌더라고요.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지표로 구성되는 이른바 경제고통지수란 게 있거든요. 이 경제고통지수를 보면 해리스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고통지수 왜 소개해 드리느냐? 그동안에 16차례 미 대선에서 이 경제고통지수를 보니까 15차례 승자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리서치 업체 스태티거스는요, 현재 미국의 경제 고통 지수가 7.02, 이게 기준선이 7.353이거든요. 이것보다 밑에 있다. 따라서 이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해리스에게 유리하고 야당인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왜냐? 경제 고통 지수가 기준을 밑돈다는 것은 이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집권당이 정책을 잘해서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지표는요. TV 토론 전 그리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거든요. 이 어제 저녁 늦게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는요, 2.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이에 따라 연준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으로 옮겨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고용인 것 같아요.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요, 전월 대비 14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8월 증가폭은 7월보다는 커졌지만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폭이 20만 2천여 명이거든요. 이것보다는 6만 명 이상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해리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내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 요게 미 대선의 향방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다가오는 18일 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잖아요. 근데 경불지는 B컷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언론들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 어이구 경불지를 쫓아가고 있어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 따르면 B컷 확률은 어이구 15%로 급락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B컷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 해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TV 토론 패배 이후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 TV 토론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던 일론 머스크 있죠. 이 머스크의 테슬라도 급락 출발했다가 오늘 새벽 마감은 0.9%포인트 상승.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 미디어는 10.47% 급락을 했죠.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리스 관련주 중에 태양광주 있잖아요. 와, 상승의 불을 활짝 켰더라고요. 퍼스솔라는 15%, 그리고 선런은 11% 넘게 급등했고요. 솔라에치도 8%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M7으로 불리는 기술주들, 죄다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등해가지고 오늘 난리가 났죠. 따라서 18일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월 등 연준 의원들이 경제 지표, 이 물가 실업률만 보고 정말 스몰컷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리스를 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무리해서 컷을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역시 킹메이커는 파월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